안녕하세요, 황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압구정동에 위치한 비트 360 이 기아 자동차 브랜드 체험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K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렌더링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실금도 막 오르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K7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 옆에 있거든요. 전면부 보니까요, 일단 이 헤드램프가 딱 먼저 또 가장 눈에 띕니다. 굉장히 날렵하고 길어 보이게 디자인을 적용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또 입체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를 보면은 이 그릴도 굉장히 한눈에 딱 눈에 띄는데요. 그릴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웅장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범퍼 쪽도 보게 되면은 역시 이 크롬 라인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또 Z자 디자인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측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역시 잘 빠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날쌔고 뭔가 날렵하고 슬림한 느낌이 확 듭니다. 크기가 이전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크기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 파워트레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4 GDI에서 이번에는 2.5 GDI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저속에서는 우리가 MPI 방식을 사용을 해서 연비를 좀 향상시켰고, 고속에서는 이 GDI 방식으로 해서 출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K7의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198 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25.3 토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휠의 경우에는 지금 19인치 미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후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리어 램프가 이전 모델과 같이 Z자 모양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걸 아까 들어보니까 스타클라우드라고 이런 디자인의 이름을 또 붙였다고 합니다. 별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램프가 점점 더 간격이 좀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 라인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와서 빈 공간이 많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자 라인이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됐고, 이 로고가 이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뭔가 더 꽉 찬 느낌이 들고, 뒤태가 굉장히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실버로 이렇게 크롬 라인이 있고, 이렇게 머플러 모양의 디자인을 해놨는데 이건 가짜고요. 그 밑으로 머플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요, 골프백 4개 그리고 보스턴백 4개 정도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적재 용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딱 한눈에 봐도 굉장히 깊고 넓어요. 스키스루는 있는데 홀딩은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로 또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에서 특히 고급스러움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런 재질, 가죽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시보드도 그렇고, 이 옆쪽 도어 쪽도 보면은 이 스티치로 딱 마감을 깔끔하게 해놔서 세련된 느낌이 내부에서 물씬 듭니다. 무드램프도 이 K7에 들어가 있네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해요. 푹신푹신하고 이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운전 중에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동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각도 조절이나 이런 거는 다 되는데, 이 다리 길이, 이 무릎 쪽 조절하는 기능은 없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K7에는 이 옆쪽에도 이 전동 이 시트를 움직일 수 있게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2열에서도 쉽게 옆쪽을 눌러서 의자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이 계기판이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딱 크기도 적당하니 저는 마음에 듭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3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됐어요. 계기판과 마찬가지로 시인성도 좋고요.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빨라요. 빌트인 캠 기능을 볼 수가 있어요. 소나타에도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K7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카투엄 기능도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카투엄이라 그래서 이 차에서도 내 집에 있는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이 스마트 시대에 맞게 딱 최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모니터가 12.3인치가 들어간 만큼 이번에는 송풍구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밑에 바로 송풍구가 2개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역시 크게 마음에 드는 비상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공조장치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식이 아니고 이렇게 아래 위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다이얼보다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도 다이얼 그 조절을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옆으로는 USB 단자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K7에는 이번에 드디어 전자식 기어노브가 들어갔습니다. 그 현대차의 그 버튼식 기어노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이번에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식 기어노브를 적용을 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에 또 앉아봤습니다. 2열 역시 공간이 충분한데요. 레그룸, 헤드룸 모두 넉넉합니다. 특히 이 머리 쪽을 많이 파놨네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 수납할 수 있는 이 주머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송풍구와 함께 밑에는 USB 단자 꽂을 수 있는 2개 단자가 확인이 됩니다. 암레스트도 한번 내려보니까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충분해요. 이 부분을 열게 되면 또 가운데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확인이 되고 이 앞으로는 채널이나 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2열에도 친절하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앞에 이쪽으로는 또 컵홀더 꽂을 수 있는 컵홀더 공간이 확인이 되고요. 스키스루가 돼서 이렇게 또 내리면은 이 트렁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K7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관도 변했지만 이 파워트레인도 역시 바뀌었고요.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6단에서 8단으로 바뀌게 되면서 성능도 굉장히 향상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역시 시승을 해보지는 못해서 직접적으로 그 느낌을 체감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K7 시승을 통해서 주행 느낌을 또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시승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